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나는 그 늙은 재벌의 눈물을 처음 봤다. 그의 손이 떨리며 내민 수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절망이었다. 내 아들을 대신 사랑해주게. 내가 할 수 없는 그 감정을 내가 대신 해. 그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은 영원히 뒤집혔다. 그날 나는 김민준, 25살의 평범한 청년이었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낮에는 카페 알바를 하고 밤에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버티는 삶. 부모님은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나는 홀로 이 도시의 차가운 비를 견디며 살았다. 재벌가의 세계는 나와 먼 이야기였다. 그런데 그날 강남의 고급 호텔 로비에서 니태성 회장은 나를 불렀다. 그의 눈빛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인의 시선이었다. 민준 씨, 자네를 처음 본 건 작년 가을, 우리 지훈이의 생일 파티에서였네. 태성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가락은 테이블 위에 위스키 잔을 쥐고 있었다. 지훈이는 내 아들이지만 그 이상이야. 하지만 나는 아버지일 뿐이지. 이 감정을 숨겨야 해. 자네가 지훈이를 사랑해주게. 돈은 얼마든지 주겠네. 대신 진심으로. 나는 웃음이 나왔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리인가. 재벌의 아버지가 아들의 연인을 사서? 게다가 그 감정은 동성애였다. 지훈이, 네 지훈. 23살의 그 청년은 태성 회장의 유일한 후계자. 하지만 그의 눈빛은 항상 어딘가 외로웠다. 나는 그 파티에서 지훈이를 본 적이 있었다. 그의 미소 뒤에 숨긴 슬픔,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복잡한 시선. 이제야 알았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금기된 사랑이었다. 회장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태성 회장은 60살, 한국 재벌계의 거물. 그의 제국은 반도체와 부동산으로 쌓아올린 산맥이었다. 그런데 그 산맥 위에서 그는 홀로 무너지고 있었다. 지훈이는 나처럼 강하지 않아. 세상이 그를 용납하지 않을 테니. 자네라면 할 수 있겠네. 그날 밤, 나는 수표를 찢지 않았다. 대신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호텔을 나섰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고 내 마음은 혼란으로 물들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 수 있는가? 아니, 그건 아니었다. 하지만 지훈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그는 아직 모르는 이 거래의 시작, 그리고 그 끝이 될 내 감정. 다음 날 아침, 나는 지훈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훈 씨, 커피 한 잔 어때요? 어제 파티 이후로 당신 생각이 나네요. 간단한 문장, 하지만 그 안에 숨긴 떨림은 나만 알았다. 지훈이는 곧 답했다. 좋아요, 민준 씨, 홍대 쪽으로? 우리는 홍대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지훈이는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 피곤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버지가 요즘 이상해요. 갑자기 제 인생에 간섭하시려 하시네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태성 회장의 그림자가 이미 우리 사이에 드리워져 있었다. 지훈 씨, 당신은 행복한가요? 나는 용기를 내 물었다. 그는 커피 잔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기대, 회사의 압박, 그리고 내 감정. 모든 게 엉켜서 그의 목소리는 작았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청년은 나처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고 있었다. 동성애자.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사랑을 품은 채. 그날부터 우리의 만남은 잦아졌다. 산책, 영화, 밤늦은 대화. 나는 태성 회장의 돈으로 산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를 대접했지만 진심은 점점 자라났다. 지훈이는 웃을 때마다 내 마음을 흔들었다. 그의 손이 스칠 때 나는 아버지의 부탁을 잊었다. 이건 거래가 아니었다. 진짜 사랑이었다. 하지만 그림자는 길었다. 태성 회장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날 그의 사무실로 불려간 나는 직면했다. 민준 씨, 지훈이가 자네를 좋아하나? 그의 눈은 희망과 두려움으로 물들어 있었다. 네, 하지만 회장님, 이건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원한 건 이거야. 지훈이가 행복해지는 거, 자네가 그 역할을 해주길. 시간이 흘렀다. 가을에서 겨울로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다. 지훈이는 나에게 털어놓았다. 민준 씨, 나 남자를 좋아해요. 아버지도. 아니, 그건 말 못해. 그의 고백은 내 가슴을 찔렀다. 태성 회장의 비밀, 그 금기된 감정. 나는 지훈이를 안아주며 속으로 울었다. 이 사랑은 세 사람의 것이었다.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는 한강에서 산책했다. 눈이 내리는 밤, 지훈이는 내 손을 잡았다. 민준 씨, 나랑 계속 이렇게 지내줄래요? 그의 눈물은 눈송이와 섞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훈아. 영원히. 하지만 그 순간 태성 회장의 전화가 왔다. 지훈이가 병원에. 빨리 와.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지훈이는 교통사고로 쓰러졌다. 병원 복도에서 태성 회장은 무너져 울었다. 내 탓이야. 내가 그를 너무 세게 밀어붙였어. 지훈이는 깨어났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변해 있었다. 민준 씨, 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한 거지? 그는 물었다. 비밀이 드러난 순간 우리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병실의 창밖으로 서울의 겨울이 보였다.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어 내 손은 지훈이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태성 회장은 문밖에서 서성였다.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를 덮쳤다. 지훈이는 약해진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 씨, 우리 어떻게 시작됐지? 아버지가 관여한 거야? 나는 숨을 골랐다.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 지훈아, 내 아버지가 나한테 내를 사랑해달라고 부탁하셨어. 돈으로. 지훈이의 눈이 커졌다. 충격, 배신, 그리고 슬픔이 스쳤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왜?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통증에 신음했다. 태성 회장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지훈아,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그는 무릎 꿇었다. 재벌의 회장이 자신의 아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 너를 사랑했어.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지만 그건 안 돼. 그래서 민준 씨를. 지훈이는 울었다. 아버지. 나도 알아요. 나도 느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를 망가뜨려요.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나는 그 사이에 서 있었다. 이 사랑의 중개인, 하지만 이제는 진짜 연인.
지훈아, 나 처음엔 돈 때문에 왔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내가 필요해. 그날부터 병원 생활은 우리의 재시작이었다. 지훈이는 회복하며 나와 대화를 나눴다. 민준 씨, 나 자신을 용납해야 해. 동성애자라는 걸. 그의 고백은 용기였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세상이 뭐라 해도. 퇴원 후, 우리는 태성 회장의 저택으로 갔다. 그곳은 화려했지만 차가웠다. 태성 회장은 우리를 멀리서 지켜봤다. 그는 회사를 물러날 준비를 했다. 지훈아, 이제 내 차례야. 하지만 행복하게 살아. 그의 말은 후회로 물들어 있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한강공원에서 우리는 다시 산책했다. 지훈이는 나에게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민준아, 사랑해. 그 순간 모든 고통이 녹아내렸다. 하지만 재벌가의 압박은 사라지지 않았다. 언론, 주주들, 그리고 가족의 시선. 어느 날 회의실에서 지훈이는 선언했다. 나는 내 파트너 김민준 씨와 함께할 거예요. 충격파가 퍼졌다. 태성 회장은 미소 지었다. 그래, 그게 내 선택이야.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주식 폭락, 스캔들. 우리는 도망쳤다. 제주도의 작은 집으로. 그곳에서 우리는 새 삶을 시작했다. 지훈이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열었다. 나는 디자인 일을 이어갔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우리는 웃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됐다. 지훈이는 나에게 말했다. 민준아, 아버지가 편지 썼어. 용서해달라고. 태성 회장은 홀로 산속으로 떠났다. 그의 편지는 후회와 축복으로 가득했다. 너희의 사랑이 나의 구원이야. 우리의 사랑은 이제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었다. 지훈이는 밤에 악몽을 꾸었다. 아버지의 눈빛이. 아직 무서워. 나는 그를 안고 속삭였다. 이제 우리는 함께야. 영원히. 가을이 다시 왔다.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지훈이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LGBT 커뮤니티를 위한 재단. 태성 회장의 유산을 사랑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 나는 그의 곁에서 도왔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세상에 퍼졌다. 책, 인터뷰, 그리고 희망. 겨울, 눈이 내리는 날,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예식장, 친구들과 가족들. 태성 회장은 멀리서 지켜봤다. 그의 미소는 평화로웠다. 고마워, 민준아. 지훈이를 지켜줘서. 그날 밤, 우리는 한강 다리에서 서 있었다. 민준아, 이게 우리의 시작이야. 지훈이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거래에서 시작됐지만 진심으로 끝났다. 인생의 여정은 서로를 통해 완성됐다. 하지만 그 결혼식 후 새로운 시련이 왔다. 태성 회장의 건강이 악화됐다. 암이었다. 그는 산속 별장에서 우리를 불렀다. 지훈아, 민준아. 와서 봐.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우리는 서둘러 갔다. 별장은 가을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그의 방은 차가웠다. 아버지, 지훈이는 침대 곁에 앉아 울었다. 태성 회장은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미안해. 아빠가
너를 아프게 했어. 그 감정 때문에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민준 씨, 자네 덕분이야. 지훈이가 웃는 걸 봤어. 우리는 그곳에서 머물렀다. 내일 태성 회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젊었을 때 숨긴 사랑, 재벌가의 압박. 나도 젊었을 때 누군가를 사랑했어. 하지만 세상이 용납하지 않았지. 그의 고백은 우리를 울렸다. 지훈이는 아버지를 용서했다. 아버지, 이제 쉬세요. 우리는 괜찮아요. 태성 회장은 떠났다. 겨울의 어느 밤, 평화롭게. 그의 장례식은 조용했다. 재벌계의 거물이지만 그는 홀로 갔다. 유언장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남겼다. 회사 지분, 재단, 그리고 편지.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너희처럼. 장례 후, 우리는 무너졌다. 지훈이는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 민준아, 아버지가 없어. 빈자리가 너무 커. 나는 그를 안고 말했다. 지훈아,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어. 우리는 그걸 이어가야 해. 우리는 재단을 키웠다. 사랑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LGBT 청년들을 위한 쉼터. 지훈이는 강연을 다녔다. 저는 재벌의 아들이지만 사랑 때문에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했다. 시간은 흘렀다. 봄, 우리는 첫 아이를 입양했다. 작은 소년, 민호. 그는 우리 집에 웃음을 가져왔다. 지훈이는 민호를 안고 말했다. 이 아이가 아버지의 꿈을 이어갈 거야. 하지만 과거는 쫓아왔다. 옛 주주들이 소송을 걸었다. 네 지훈은 회사에 부적합하다. 동성애자라니 재판정에서 지훈이는 서 있었다.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제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증언했다. 지훈 씨는 최고의 리더입니다. 그의 사랑이 회사를 살릴 겁니다. 우리는 이겼다. 회사는 새롭게 태어났다. 다양성을 강조하는 기업으로. 지훈이는 CEO가 됐다. 나는 그의 파트너로서 곁에 있었다. 여름, 우리는 여행을 갔다. 유럽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지훈이는 말했다. 민준아, 내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나는 웃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 수표가 최고의 선물이 됐어. 가을, 재단의 행사가 열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지훈이는 무대에서 말했다. 사랑은 시간 속에서 자라요. 고통을 딛고 희망으로 피어요. 그의 말은 박수를 받았다. 나는 객석에서 울었다. 이게 우리의 여정이었다. 겨울이 다가왔다. 눈 내리는 서울거리, 우리는 민호와 손잡고 걸었다. 아빠들, 사랑해, 민호의 말에 우리는 웃었다. 삶은 계속됐다. 상처는 치유됐고 사랑은 영원했다. 태성 회장의 묘비 앞에서 우리는 꽃을 놓았다. 아버지, 감사해요.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바람이 불었다. 그건 그의 답인 듯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봤다. 지훈이의 손을 잡고 나는 속삭였다. 영원히 함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새해가 밝았다. 2026년 서울은 여전히 바빴다. 지훈이는 회사와 재단을 오가며
피곤한 나날을 보냈다. 민준아, 나 과한가 봐. 그는 소파에 기대며 말했다. 민호는 이미 잠든 후였다. 나는 그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했다. 쉬어. 우리는 팀이잖아. 하지만 스트레스는 쌓였다. 언론의 공격, 내부 반발. 재벌 후계자가 게이? 회사가 망할 거야. 헤드라인은 매일 쏟아졌다. 지훈이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준아, 내가 잘못한 걸까? 그의 눈은 붉었다. 나는 결심했다. 지훈아, 우리는 도망치지 말자. 맞서자. 우리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우리의 이야기, 태성 회장의 비밀, 그리고 사랑의 힘. 카메라 앞에서 지훈이는 말했다. 저는 숨기지 않겠어요. 이게 제 진짜 모습입니다. 다큐는 데이히트였다. 시청률 20%, 그리고 지지 물결.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다. 사랑은 평등하다. 플래카드가 펼쳐졌다. 지훈이는 그 선두에 섰다. 고마워요,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 모두의 거예요. 회사 내부도 변했다. 젊은 임원들이 지지했다. 다양성이 미래예요. 지훈이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LGBT 직원 지원, 포용 문화. 매출은 오히려 올랐다. 봤어? 사랑이 이겨. 나는 웃으며 말했다. 봄, 우리는 재단의 첫 졸업식을 열었다. 쉼터에서 나온 청년들이 새 삶을 시작했다. 한 소년이 지훈이에게 말했다. 형,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지훈이는 울었다. 나도. 너희 덕분이야. 민호는 성장했다. 5살이 된 그는 우리 결혼 사진을 보며 물었다. 아빠들, 어떻게 만났어? 지훈이는 웃으며 말했다. 운명으로. 그리고 돈으로. 우리는 웃었다. 그건 이제 재미있는 추억이었다. 여름 휴가, 우리는 제주로 갔다. 바다에서 민호와 놀며 지훈이는 말했다. 민준아, 이게 꿈 같아.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현실이야. 우리의 현실. 가을, 국제 컨퍼런스. 지훈이는 연설했다. 한국에서 사랑은 아직 싸움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길 겁니다. 박수가 터졌다. 세계가 우리를 봤다.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는 집에서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재단 멤버들. 민호가 선물을 나눠주며 웃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 밤, 지훈이는 나에게 속삭였다. 사랑해, 민준아. 내일. 시간은 우리를 변화시켰다. 지훈이는 더 강해졌고, 나는 더 부드러워졌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을 바꿨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됐다. 정치적 압박, 법 개정 운동. 지훈이는 국회에 나갔다. 동성 결혼 합법화. 사랑의 권리.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우리는 이겼다. 2027년 법이 바뀌었다. 결혼 평등. 거리에서 우리는 키스했다. 자유롭게. 이제 우리는 평범한 행복을 살았다. 아침 산책, 저녁 대화. 태성 회장의 유산은 사랑의 열매로 맺혔다. 2028년 민호가 학교에 갔다. 아빠들, 친구들이 물어봐. 우리 가족이 이상하대. 지훈이는 민호를 안고 말했다. 이상한 게 아니야. 특별한 거지.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 학교 괴롭힘은 시작됐다. 민호는 울며 왔다. 아이들이 게이 아빠라고 놀려 지훈이의 눈에 불이 켜졌다. 민준아, 우리는 싸워야 해. 재단을 통해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다양성 교육. 모든 가족은 소중해. 민호는 강해졌다. 아빠, 나 자랑스러워. 그의 미소는 우리를 녹였다. 지훈이는 책을 썼다. 숨겨진 사랑, 재벌 아들의 고백.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아버지의 실수는 나의 교훈이 됐어요. 사랑은 숨기지 마세요. 나는 그림책을 만들었다. LGBT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 민호가 모델이었다. 이게 우리 이야기야. 우리는 웃었다. 여름, 가족 여행. 미국으로. 그곳에서 우리는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섰다. 무지개 깃발 아래 민호가 손을 흔들었다. 와, 지훈이는 나를 보며 말했다. 여기서 다시 만나서 좋았을 텐데. 가을, 재단 확장. 전국 쉼터. 지훈이는 바빴다. 민준아, 피곤해. 나는 마사지하며 말했다. 쉬어. 내가 곁에 있어. 겨울, 10주년. 우리의 만남 10년. 작은 파티. 민호가 토스트했다. 아빠들, 영원히. 우리는 울었다. 시간은 우리를 성숙시켰다. 지훈이는 회사를 안정시켰고, 나는 예술가로 성장했다. 우리의 사랑은 영감의 원천이었다. 새로운 도전. 민호의 사춘기. 아빠, 나도 남자 좋아할지도. 지훈이는 웃었다. 그럼, 사랑해. 진심으로, 우리는 그를 안아주었다. 2029년, 지훈이는 상을 받았다. 인권 활동가. 연설에서, 사랑은 시간의 선물. 고마워요, 민준아. 우리의 여정은 계속됐다. 상처에서 희망으로, 거래에서 영원으로. 2030년, 민호가 10살. 학교 프로젝트로 가족 트리를 만들었다. 아빠들, 할아버지 사진도 넣을까?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태성 할아버지는 우리 영웅이야. 우리는 태성 회장의 생일에 묘지를 찾았다. 꽃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민호가 컸어요. 당신의 사랑이 자랐어요. 바람이 불었다. 지훈이는 정치에 나섰다. 국회의원 선거. 다양한 사회를 위해 캠페인 중 공격이 왔다. 게이 의원? 안 돼. 하지만 지지자들이 모였다. 지훈 씨, 가자. 선거일, 우리는 떨었다. 승리. 지훈이는 의원이 됐다. 민준아, 이건 우리 승리야. 민호는 자랑스러워했다. 아빠, 멋져. 나는 웃었다. 내 아빠가 최고지. 여름, 법안 제출. 청소년 LGBT 보호법. 토론장에서 지훈이는 싸웠다.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해. 사랑 때문에 아파서는 안 돼. 법은 통과됐다. 축하 파티에서 민호가 춤췄다. 우와! 가을, 나는 전시회를 열었다. 사랑의 여정, 테마. 지훈이와 민호의 초상화. 관객들이 울었다. 감동적이에요.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지훈이는 말했다. 민준아, 15년째야. 아직도 설레. 나는 키스했다.
영원히. 시간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지훈이는 법을 바꿨고 나는 예술로 치유했다. 민호는 우리의 거울이었다. 새해, 새로운 꿈, 지훈이는 말했다. 전국재단 네트워크, 나는 도왔다. 함께라면 뭐든. 2031년, 민호의 첫 연애. 소년. 아빠, 조언해줘. 지훈이는 웃었다. 진심으로 사랑해. 나처럼. 우리의 사랑은 세대를 넘어갔다. 태성 회장의 유산, 이제 희망의 불꽃. 2032년, 지훈이는 장관이 됐다. 사회복지 장관. 포용의 한국을 만들어요. 그의 사무실은 바빴다. 민호는 아빠, 총리 돼, 장난쳤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지훈이는 쓰러졌다. 과로. 병원에서 나는 울었다. 지훈아, 쉬어야 해. 그는 미소 지었다. 미안, 민준아. 하지만 포기 못 해. 퇴원 후 우리는 휴가를 갔다. 강원도의 산장. 눈 덮인 숲에서 민호가 눈사람 만들었다. 아빠들, 행복해. 우리는 응, 외쳤다. 지훈이는 균형을 찾았다. 가족이 우선이야. 회사와 재단은 전문가에게 맡겼다. 여름, 민호의 졸업. 중학교. 아빠들 덕분에 강해졌어. 연설에서 민호가 말했다. 우리는 자랑스러웠다. 가을, 국제 정상회담. 지훈이는 LGBT 권리에 대해 말했다. 한국은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 리더들이 박수쳤다. 겨울, 20주년. 특별 여행. 하와이. 해변에서 지훈이는 반지를 껴주었다. 다시 결혼하자. 우리는 웃으며 키스했다. 시간은 우리를 늙게 했지만 사랑은 젊었다. 주름진 손, 하지만 따뜻한 시선. 2033년, 민호 대학 입학. 아빠, 나도 활동할게. LGBT 클럽. 지훈이는 자랑스러워 말했다. 새로운 위기. 보수 세력의 반발. 시위. 지훈이 집 앞에서. 민준아, 무서워. 나는 아니, 내 곁에 있어. 우리는 함께 섰다. 사랑은 승리해. 함성 속에서. 이제 우리는 전설이었다. 재벌의 아들, 그의 연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 사랑의 이야기. 2035년, 지훈이는 33살. 민주는 35살. 민호는 15살. 서울은 변했다. 무지개 깃발이 거리를 수놓았다. 우리의 싸움의 결과. 지훈이는 은퇴를 생각했다. 민준아, 이제 쉬자. 민호와 함께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꿈을 마무지어.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마지막 법안. 전국 포용 교육 의무화, 국회에서 통과. 이제 충분해. 은퇴식.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지훈 씨, 감사합니다. 지훈이는 말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 민준 덕분.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정원을 가꿨다. 민호가 대학에서 돌아올 때마다 이야기를 나눴다. 아빠들, 로맨틱해. 여름, 가족 캠핑. 별 아래, 지훈이는 말했다. 민준아, 그날 수표. 최고의 축복이었어. 나는 웃었다. 응, 사랑의 시작.
가을, 책 두 번째. 시간 속의 사랑. 민호가 사파를 그렸다. 베스트셀러 다시. 겨울, 눈 내리는 날, 우리는 태성 회장의 묘지 같다. 아버지, 우리는 행복해요. 눈송이가 춤췄다. 시간은 우리를 완성했다. 상처는 흉터로, 사랑은 영원으로. 민호의 결혼. 20살 후, 그의 파트너와 아빠들처럼 영원히 우리는 울며 축복했다. 노년의 우리. 지훈이는 회상했다. 민준아, 후회 없어? 전혀. 내 곁이 내 인생. 마지막 날, 병상에서. 지훈이는 손을 잡았다. 사랑해. 영원히, 나도 속삭였다. 그의 미소는 태성 회장 같았다. 평화로운. 나는 홀로 남았지만 행복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재단, 민호, 그리고 세상 속에. 사랑은 시간 초월. 그 끝은 아름다운 시작.